넘쳐나는 정보 속 알짜만을 모았다. 껍데기는 못 끼고 알맹이만 가득 채워 전해드립니다. 생활에 힘을 보태고 여러분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신개념 정보 버라이어티 쇼. 알맹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팡팡 터진 알맹이 오늘도 새로운 얼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현 치과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치과의사 김우현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알맹이만을 쏙 빼놓고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나저나 돌아오는 화요일이 벌써 1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죠? 하지라 그래요, 하지. 진짜 빠르다. 아니 올해는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길어지는 하루를 좀 더 알차게 보내려고 아침 일찍부터 뭔가를 좀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공부가 아니라 아침밥을 먹으려고요. 아침밥 먹기. 은지가 이제 저 미라클 모닝을 이제 맞아요. 매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비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같은 그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침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올빼미형이니까 주로 이제 12시 출발이나 1시, 2시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늦으면 3, 4시. 첫 그랬다가 끼를. 뭐 9시, 10시. 근데 그거는 진짜 이 우리 같이 약간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 얘기고 이 애를 키워보니까요. 성장기 아이들은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좀 든든하게 먹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왜 학교 가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머리가 잘 나른다고 돌아가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질병관리청이 이제 통계를 보면은 아침밥을 거르는 사람이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뿐만 아니라 뭐 성인 상관없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침 거르시는 것보다 좀 간단한 음식이라도 드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좋습니다. 편이신가요, 최경희 선생님은? 저는 배도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옛말에 아침은 왕처럼, 맞아.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솔직히 근데 바쁜 아침에 왕처럼 먹기는 힘들잖아요. 맞네요. 예. 그래서 아침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소를 적절하게 보충하고 공복감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샐러드, 뭐 삶은 계란, 단백질 음료 한 잔 정도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등장할 차례인 것 같아요. 야,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하기도 쉽고 영양도 만점이고 게다가 맛까지 좋은 이 채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채소인지 함께 보시죠. 채소의 정체를 알기 위해 간 곳은 바로 공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저기 계시네요. 아주 막 사정없이 달리고 있는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김민수 어머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 운동 중이라 이따 말씀하세요. 운동할 때는 잡담 금지. 이렇게 달리는 것을 보기만 해도 힘든데 힘들지도 않으신지 달리고 또 달리세요. 운동이 끝났나 했더니 두 번째 운동에 돌입하는데요. 와, 이번에는 철봉입니다. 팔 힘도 대단하신데요. 그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운동을? 여기 전체적으로 하면 한 3시간 정도예요. 아, 운동을 3시간 하신다고요? 네네네.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몸도 더 가벼워지고 좋더라고요. 김민서 씨는 1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공기 정말 맛있다. 돈이 드는 헬스장은 NO! 공원 운동기구를 최대한 활용했답니다. 이렇게 운동을 시작한 것은 다이어트 때문인데요. 그런데 김민서 씨 다이어트에는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독님,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예전에 살쪘을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이렇게 큰 옷을 입으셨다고요? 엄청 크네요. 네. 제가 유일하게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이 옷을 입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쪼였어요. 1년 전 고도 비만이었던 김민서 씨. 자신만의 방법으로 약 20kg을 감량했답니다.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라면이라든가 과자, 뭐 국수, 보통 부침개
다 그런 거. 살이 찌다 보니까 혈관 쪽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관이 좀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충격을 더 받았죠. 김민서 씨가 운동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꼭 먹었던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채소로 만든 죽입니다. 김민서 씨는 밀가루 음식이 땡길 때마다 이 음식으로 식욕을 달랬다는데요. 이게 바로 채소거든요. 그럼 뭘로 만든 건데요? 파프리카로 만든 타락죽이에요. 파프리카요? 다양한 색을 가진 채소로 잘 알려진 파프리카는 독특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데요. 파프리카를 이용한 타락죽을 만들어 볼 겁니다. 하는 방법이 번거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개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고 많이 만들어 보세요. 용기에다가 쌀을 쏟아 넣을 겁니다. 에어프라이어도 요즘 윗불 아랫불 다 들어오니까 윗불 아랫불 다 들어오는 데서 10분만 구워 볼게요. 파프리카와 물의 수분으로 쌀이 이제 익는 거예요. 죽이 되는 거야, 그죠? 된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된죽을 우유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죽이 되죠, 막. 생으로 먹어도 좋은 파프리카. 김민서 씨가 다이어트에 파프리카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과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과일 계속 먹다 보니까 당도 많고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과일 대신 파프리카로 제가 바꿨어요. 주로 어떻게 파프리카를 드세요? 주스도 해 먹고요. 샐러드도 해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00g당 약 14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파프리카는 저칼로리 음식일 뿐만 아니라 아삭한 식감까지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 음식으로 제격이었던 거죠.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또 몸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무릎도 안 아프고 혈관 때문에 먹던 약도 끊고요. 또 병원에서도 안 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파프리카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 칼로리뿐만 아니라고요? 파프리카는 색깔에 따라 영양소가 다른데요. 붉은색 파프리카는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주황색 파프리카는 비타민 A가 풍부해 눈에 좋습니다. 노란색은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초록색은 철분이 풍부해요. 모두 함께 요리해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파프리카 요리를 소개합니다. 파프리카를 가지고 김치를 할 거예요. 쉽게 담글 수 있고 소금을 약간 덜 넣거나 젓갈을 덜 넣어도 맛있게 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병 예방도 좋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향긋한 김치가 되죠. 먼저 파프리카와 김치 재료를 준비하고 여기 풀에다가 젓국을 넣을게요. 고춧가루를 여기다 불려줄게요. 그 생강 조금, 마늘도 생강의 한 4배 정도. 이렇게 해서 다 된 거예요. 여름 김치는 이렇게 심플하게 담그시면 돼요. 잘 버무려주면 완성! 파프리카 김치 어때요? 정말 쉽죠? 파프리카 나물 만드는 법은 더 쉽습니다. 파프리카를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린 후 냉수에 넣어서 껍질을 벗기고요. 얘가 저렇게 해서 잘 찢어지니까 칼 되는 것보다 훨씬 또 부드러운 나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갖은 양념에 식초를 살짝 넣어 버무려주기만 하면 오늘 저녁 반찬은 이걸로 끝이에요. 혹시 아이들이 파프리카를 먹기 싫어한다고요? 미니 파프리카를 이용해서 라따뚜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절로 손이 가는 라따뚜이는요. 냉장고에 있는 채소와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손쉽게 아이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가족들 모임에서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 파프리카를 반으로 잘라 씨를 빼주고 각종 채소들과 토마토를 썰어 토마토 소스와 함께 달달달달달 볶아줍니다.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 종종종종종 이렇게
오븐에 익혀주면 되는데요. 짜잔! 아이들 간식으로 제격이죠? 혹시 파프리카와 치즈가 좀 남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파프리카를 크림 소스와 토마토 소스를 섞어서 함께 볶고요. 그라탕 그릇에 넣어 치즈를 올려준다면 오야 고소한 향이 코끝에 맴도는 파프리카 그라탕이 완성됐습니다. 요리법이 다양해 더욱 매력있는 건강식 재료 파프리카. 오늘은 파프리카 반찬 어떠세요? 잘 봤습니다. 신선해, 신선해. 아, 이게 정말 화면에 나온 대로 파프리카를 이렇게 간식처럼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한 가지 채소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파프리카가 색깔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요리를 해도 뭔가 좀 요리 금손이 된 것 같은 맞아.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분 좋은 영상을 보고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맹이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잔! 일단 색감이 좋다. 파프리카가 색깔마다 맛이 달라요. 아니 근데 이렇게 썰어 놓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쁜 아침에도 그냥 손쉽게 이렇게 꺼내 먹으면 되니까. 아니, 이게 운동 간식으로도 괜찮겠네. 수분도 맞아요. 있고 등산할 때도 좋고요. 왜 골프 같은 것도 좋고 낚시도 좋고 아삭아삭 이렇게 먹고 목마르거나 입이 심심할 때 꺼내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파프리카는 채소류인가요, 선생님? 원래 이게 유럽에서는 파프리카를 가루로 만들어서 향신료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93년에 처음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이제 지났는데 이 20여 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이 파프리카 재배 기술을 통해서 아주 고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고 그 품질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맛있네. 근데 저도 어디선가 봤는데 파프리카가 지난해 10대 과체류 전체 수출량 중에 부동의 1위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네, 맞습니다. 좀 신기하기도 하죠. 이 파프리카는 이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종자는 이제 외국 종자가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이 파프리카 육종 연구는 한 2013년부터 이 국산 파프리카 종자 개발이 이제 활발히 진행해 왔다고 해요. 현재 국산 종자로 생산한 파프리카는 이제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지만 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외국 품종에 비해서 워낙 적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국산 종자 파프리카가 이 외국 종자만큼 이게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또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국산 종자 파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이제 파프리카도 K 파프리카. K 파프리카. 이 파프리카가 맛있기도 하지만 또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인의 73.7%가 비타민 C 섭취 부족이라고. 섭취 부족이라고 해요. 보건복지부의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은 보통 한 100mg 정도인데 우리는 한 60.4mg밖에 안 먹는다고 하니까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딸기의 4배, 시금치의 5배, 그 정도로 굉장히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C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니까 파프리카를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파프리카.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네? 파프리카가 수분이 굉장히 약해요.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 방법에 따라서 쉽게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맞다. 그래서 오래 신선하게 드시려면 오래. 파프리카의 꼭지를 이제 랩을 이용해서 밀봉을 하시고요. 꼭지를. 그리고 한 번 더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파프리카 스틱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밀폐 용기에 키친타올을 쫙 깔고 담아서 냉장 보관을 이렇게 하시면은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채소처럼 또 과일처럼 간식 대용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다이어트를 좀 결심하게 되네요. 네, 그럼 마저 드시죠. 야, 파프리카 하나 남기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오늘 맛있는 정보를 알려준 신인선의 터졌다 팡팡 정보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